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허스퍼의 입스위치전 4대1 대승, 최근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이끌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골 세리머니 상황, 그리고 교체 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상황, 그리고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나와서 인사할 때까지도 심상치 않은 어두운 표정을 보이면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팀에서 전술적으로 부여한 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윙플레이도 진화했고 또 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모범적으로 통솔하면서 프로 정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심 토트넘과 결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취재진을 따로 만나서 이례적으로 자신도 직접 득점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욕심까지 표명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입스위치와의 경기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손흥민 선수가 입스위치 원정 포트만 로드 경기장에 입장하던 모습인데요. 분명 최근 팀 분위기가 좋고 푹 쉬었고 또 최근 리그 2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밝았지만 이어폰을 끼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굉장히 평소보다는 굳어 있었어요. 분명 구단 사진사들이라든지 구단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이 이런 경기장 입장 모습을 촬영하고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환하게 인사하고 웃으며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날 표정은 유독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2골을 연달아 어시스트했던 장면인데요. 그 이후 골 세리머니를 할 때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보시면 마치 실점을 한 팀의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손흥민 선수를 향해 따라가는 마티스텔 그리고 득점을 한 브레넌 존슨이 감사를 표하며 따라왔고 이날 2선에서 공격을 풀어가면서 손흥민 선수를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베리발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팀이 앞서가는데도 굉장히 좀 낙담하고 어두운 표정, 우울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함께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 위에 올라와서 선수단과 인사를 하고 또 상대팀 선수들과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뭔가 조금 상념에 빠진 듯한 표정을 보였고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메디슨이 다가와서 포옹하고 격려하고 또 농담을 건네면서 손흥민 선수의 굳은 표정을 풀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메디슨 같은 경우도 물론 몸 상태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 교체로 나왔고 또 교체로 나와서도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다 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메디슨이 부주장, 물론 로메로라는 부주장도 있었지만 이 손매 듀오가 등번호 7번과 10번, 과거 손케 듀오의 뒤를 이을 팀의 간판으로 내세워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안에서는 메디슨도 손흥민 선수도 지금은 보조자가 되고 어찌 보면 새로 영입된 어린 선수들 또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에이스 자리, 주장 자리까지도 조금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내주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둘이 최근 들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또 경기 중에 함께 뛸 때는 메디슨이 지난 시즌과는 달리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둘이 합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점들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프로 정신이 좋고 인품이 좋은 손흥민 선수나 또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도 대놓고 반발을 한다거나 어떤 불만을 표한다거나 팀 분위기를 어그러뜨리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본인의 커리어나 본인을 위한 생각도 그런 이적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표정과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굉장히 토트넘의 현 전술 안에서 수혜자라고 얘기를 받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존슨은 골을 넣는 역할에만 집중을 하면서 물론 그 역할조차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밥상 차리면 브레넌 존슨이 맛있게 먹기만 하는 그런 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이러한 플레이 패턴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에 도전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아직 살라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도움 공동 5위인 손흥민 선수가 9개의 어시스트 중에 4개를 존슨에게 줬습니다. 이 경기에만 2개를 했고 이전에도 존슨의 득점 상황을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컷백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매디슨에게도 3개의 도움을 했고 사르에게도 2개의 도움을 줬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부상 복귀 후 마침내 본인의 득점 기록을 11골까지 늘린 존스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찍고 쌍따봉을 날리면서 축하해주는 손흥민 선수를 태그해서 나에게 어시스트를 해줘서 고마워 형, 이런 메시지와 또 하트, 이모티콘까지 소개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런 존슨에게 열심히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모로 팀의 주장으로서, 큰형으로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이었지만, 분명 이런 전술 상황은 골잡이로서, 득점력, 결정력, 피니셔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골을 다 만들어줬다는 것을 경기 후 토트넘의 구단 방송이죠,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감사를 전했는데요. 스퍼스 플레이의 메인 진행자도 존슨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유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특히 오늘 경기에 나온 득점 같은 경우에는 팀적으로도 좋았지만 선수 개별적인 퀄리티가 발현됐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니가 당신을 위해 준 어시스트를 한번 보세요. 당신의 마무리 역시 클리니컬했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하게 좋았지만 그 전에 소니가 만들어줬던 플레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득점 과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플레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은 exactly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소니는 정말 unbelievable한,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왼쪽에서 우도기와 소니가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오늘 느낌이 좋았다. 왼쪽에서 공격을 잘 풀어가면 수비가 쏠리고 반대편에 내 쪽에 공간이 생기고 기회가 오겠다. 그런 냄새가 났다. 골의 냄새를 맡았다.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패스가 넘어왔을 때 내가 잘 마무리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아무리 거칠고 또 빡빡하게 오더라도 소니는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기 쉬운 순간에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패스를, 그레이트한 패스를 저에게 줬고, 저는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소니의 매크로 플레이 덕분에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경기 후 득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자가 또 한 번 소니를 치켜 세우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 있을 때 왼쪽 사이드에서 소니가 공을 잡고 있으면 나에게 골 기회가 오겠다, 이런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수 입장에서 직접 뛰어보면 수비와 2대1로 상대하는 상황, 소니가 혼자였고 상대 수비가 2명이었는데 소니가 스텝 오버로 이 2명의 수비를 다 제치고 완벽한 패스, 퍼펙트한 패스를 해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런 플레이 할 거라고 이미 예상했고 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브레넌 존슨은 네, 맞아요. 정확히 그랬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훈련할 때 이런 플레이를 많이 준비하고 연습도 했고요. 훈련 중에도 이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소니의 패스를 받을 수 있었죠. 우리 모두 훈련할 때는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지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한 다음 서로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소니의 플레이를 예로 들자면, 소니는 오른발만큼이나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공을 왼발로 옮기는 순간 오른발로 슈팅하는 게 아니라 왼발로 크로스를 또 컷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이 어디로 오는지 또 어디로 가야 패스가 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로 오면 소니의 패스가 정확하게 올 거다. 그 기대대로 손흥민 선수가 정확한 패스를 줬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플레이를 계속 훈련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매크로 플레이, 준비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영국 현지에선 특히 웨일스 선수이지만 영연방 선수인 존슨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했죠. 소니 was unplayable in the first half. 전반전에 소니는 unplayable, 상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정말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치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체력 안배 차원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더 도움을 올리고 더 골을 넣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교체 아웃했고, 그 교체 이후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분명히 어두웠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격려하고 조금 인사를 하려고 할 때도
짧게 스쳐가려고 하고 길게 얘기 안 나누려고 하고 조금은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손흥민 선수의 감정적인 면들과 실망감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인터뷰에서 자주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나 팀 내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언론도 전문가도 선수를 판단할 때, 특히 손흥민 선수를 판단할 때는 이런 전술적인 이타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 있긴 하지만 본인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 에이스로서의 역할, 골을 넣고 차이를 만들고 결국 승리의 최전선에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에이징 커브가 온 것도 아니고 황혼기라고 하기에 아직 견제한데 왜 이렇게 내가 뒤로 물러서서 조력자만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가치, 이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영국 언론들도 인정하고 조명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일요일판 데일리 미러지, 썬데이 미러뿐 아니라 익스프레스라든지 여러 매체에 동시 기고된 앨런 스미스 기자의 현장 취재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스타맨 평점 8점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브레넌 존슨과 같은 점수이긴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BBC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는 존슨이었지만 언론 선정 스타맨은 손흥민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2골을 어시스트했고 벤 고드프리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날카로운 또 정교한 측면 테크닉을 보여줬다라고 언급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이런 표현들과 평가들이 뒤따른 것이죠.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나왔던 특히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골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가 뒷공간으로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간 이후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내준 패스를 존슨이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전부터 벤탄쿠르가 후방 지역에서 그레이, 단소, 또 오른쪽에서 클루셉스키 여러 선수들과 함께 연결을 하면서 우도기까지 갔고 우도기가 벤탄쿠르에게 넘겨주면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왔기 때문에 팀 전체가 거의 빌드업에 관여했던 골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데 이렇게 많은 관여들이 있었지만 결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차이를 만든 건 손흥민 선수였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이 아닌 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은 중앙 공격수인 마티스텔이 연계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존슨이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광범위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파고들고 흔들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쏠리는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골을 넣긴 쉽지 않은 본인의 슈팅이 수비에게 걸리거나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고 그것이 어찌 보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의도, 존슨이나 쿨루셉스키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한계들을 뛰어넘고 탈압박이 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존슨의 오른발과 쿨루셉스키의 왼발을 통해 골을 넣는 그런 패턴만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은 큰데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와 수비 기록을 보시면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을 따낸 기록도 있고 풀백 뒷공간, 우도기의 뒤를 커버하면서 또 공을 차단한 상황도 있고 문전까지 내려와서 공을 클리어링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전방 압박에 기여하는 중앙 지역 압박까지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격할 때의 대부분의 동선은 사이드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상대 수비를 휘젓고 과거 번리전의 득점 같은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슈팅 때릴 수 있는 손흥민전으로 가는 상황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경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역대 11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70 클럽에 가입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70골 70도움을 넘어선 것이죠. 통산 71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이미 득점 기록에 있어서는 126골을 기록을 했는데 테디 셰링엄 146득점 76도움, 웨인 루니 208득점 103도움, 프랭크 램파드 177득점 102도움, 라이언 긱스 109득점 162도움, 앤디 콜 187득점 73도움, 데니스 베르캄프 87득점 94도움, 스티븐 제라드 120득점 92도움, 티에리 앙리 175득점 74도움, 현역 선수로는 살라 181득점 84도움과 케빈 더브라이너 70득점 118도움 등에 이어서 이 10명만 가지고 있던 기록에 손흥민 선수가 11번째 선수로서 입성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기록 7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52명, 70도움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17명인데 70골과 70도움을 모두 기록한 선수는 딱 11명, 손흥민 선수가 11번째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역대 도움 순위는 17위입니다. 16위 앤디 콜과 차이가 2개로 좁혀졌고 14위인 티에리 앙리와의 차이도 3개니까 아마 올 시즌 안에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도움 내지 앙리의 기록을 따라잡고 13위 테디 셰링엄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9개 차이인 데이비드 베컴의 80호 도움까지 따라잡는다면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아이콘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도움 능력이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9시즌 연속 20개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손흥민 선수이지만 공식 경기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득점은 10득점 10도움을 간신히 채웠기 때문에 득점 흐름은 이전에 비해 분명히 둔화돼 있어요. 이런 점들은 분명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득점, 통산 득점 1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 기록에 대한 도전에 대해 분명히 손흥민 선수 또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개인 기록이 매 순간 저를 발전하게 해주는 동기부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멀티도움을 했지만 매 순간 배가 고프다. 오늘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기에 만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이날 도움 헤드트릭도 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골도 넣고 싶었다. 특히 직접적으로 제가 골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팀을 위해 항상 희생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골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교체아웃 됐을 때 팀이 이기고 있고 추가골이 계속 나오는데도 웃지 않았고 격려한다거나 응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와는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비하인드 장면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물론 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나 기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프로 선수로서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골을 넣고 많은 도움을 하고 또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플레이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팀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플레이, 어시스트 하고 있지만 많은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응원하는 팬들이 마음 아픈 부분들까지도 헤아리고 있다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8경기 2득점 6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손흥민 선수인데 최근 오히려 홈팬들의 비판과 지적들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원정 경기가 더 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도 나온 것인데요. 다음 경기는 홈에서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왕으로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또 한번 킬러 본능을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입니다. 아직 26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인데 마지막 두 경기는 2월 23일 일요일 밤 11시 뉴캐슬 대 노팅엄의 빅매치, 그리고 최대 빅매치인 2월 2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리버풀과의 혈전을 치르고 하루를 덜 쉰 채 토트넘 원정을 와야 하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11위인 브렌트포드가 27라운드에 노팅엄과 원정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 경기에 이기지 못하고 또 패배를 한다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을 경우 승점 차가 1점으로 좁혀집니다. 즉 11위, 10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아직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난 중하위권 팀과의 승점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 33점 동점으로 13위이고 에버튼도 승점 31점 14위, 맨유와 웨스트햄도 승점 30점으로 15위 16위니까 토트넘의 맨시티에 패배할 경우에는 팰리스, 에버튼이 충분히 뒤집고 올라올 수 있고 맨유와 웨스트햄도 승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27라운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토트넘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이런 남다른 승부욕과 의지, 득점과 승리에 대한 의욕과 야망이 유로파리그 우승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리그 10득점 10도움 및 도움왕 도전이라는 개인 타이틀을 위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현지 보도와 현지 방송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